어느 분야에서든 인재라고 인정을 받으면 누구나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죠. 또한 인재가 되기 쉬운 것도 아니고요. 특히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에게 인재란 더욱 멀게만 느껴지는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가운데 최근 원준의 한 장애 학생이 대한민국이 인정하는 인재로 선정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꿈을 향한 김현규 군의 힘찬 발걸음,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커피를 내리고 손님들 앞에 내놓기까지 그는 누가 봐도 어엿한 미래의 바리스타. 하지만 그가 한 잔의 커피를 내리기까지 무려 18년이라는 연습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동작도 수천 번을 반복해야 인식할 수 있는 자폐성 장애인이기 때문인데요. 오늘도 성실함으로 장애를 극복하는 현규의 하루, 지금 시작합니다. 원주시 단구동의 한 아파트. 오늘도 현규는 아침 7시 50분이 되자마자 어김없이 출근을 준비합니다. 지금도 엄마가 곁에서 챙겨주긴 하지만 웬만한 건 혼자 알아서 척척. 다녀오겠습니다. 현규 오늘 잘하고 와. 네. 가자 이제. 버스 있겠다. 집을 나선 후부터는 이제 모든 건 현규의 몫. 다행히 버스 정류장까지 한눈 팔지 않고 무사히 가는데요. 사실 버스 타는 게 비장애인들에게는 별일 아니지만 현규 같은 자폐성 장애인에겐 이 일조차 큰 모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아침마다 이렇게 피곤도 하고 가기 싫을 것 같은데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 안 피곤해요? 안 힘들어? 안 힘들어요. 얼마 후 버스가 도착하자마자 현규는 빠르게 버스에 올라탔는데요. 차를 좋아하는 그의 자리는 언제나 버스기사 바로 뒷자리. 현규가 없어지면 터미널에서 찾을 수 있을 정도로 현규는 차 마니아입니다. 그나저나 현규가 매일 아침 어디를 그렇게 열심히 가나 하고 봤더니 바로 원주 교육문화관에 위치한 한 카페. 안녕.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정갈한 이 카페는 장애 학생들이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는 실습 공간으로 고3 졸업을 앞둔 현규는 요즘 이곳에서 청소부터 커피 내리기, 그리고 손님들을 대하는 방법까지 카페에 일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공부하는 중입니다. 이곳에는 현규 외에도 같은 장애를 가진 2명의 친구가 더 있는데요. 자폐를 가진 친구들 특성상 컵 놓는 작은 것 하나까지도 가르쳐야 하다 보니까 매니저를 맡고 있는 규선 씨의 어깨가 가볍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여기 이렇게 쭉 보니까요, 이 커피를 만드시는 구성원들이 이렇게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함께 일하실 때 어떠세요? 제가 느낄 때는 조금 아무래도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물론 이제 좀 정신 지체 장애 아들이니까 그 행동하는 데 좀 느리고 뭐 그런 부분 좀 있는데 네. 또 사회에서 교육도 다 받고 오는 아이들이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현규는 혹시 어떤 친구예요? 여기 매장 안에서? 지금 뭐 훈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커피를 제조하고 이런 데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현규는 너무 빠르다 싶을 정도인데요. 그래도 자신이 내리는 커피를 기다릴 손님을 생각하면 이 일이 재미있기만 한 현규.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인사를 잘해야 한다는 선생님의 가르침에 따라 손님들에게 인사도 얼마나 잘하는지요. 맛있게 해요. 이 카페를 찾는 손님들도 이곳의 취지를 잘 알고 있어 간혹 실수를 해도 눈 감아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도움을 주고 싶어합니다. 더불어 가장 중요한 커피 맛도 인정하는데요. 장애인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회생활을 하고 뭐 요런 이렇게 뭐 공간이 마련되고 요런 거에서 뿌듯함을 느껴요. 너무 학생들도 착해 보이고, 그리고 우리 주부들도 주머니 사정 생각해서 여기 와서 가끔 책도 보고 얘기하면서 마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주머니는 몇 살? 카페에 있다 보니 사람들과 사귈 기회도 많은데요. 애기 독하는. 그런데 현규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면 남자, 유난히 여자예요. 귀를 쫑긋 세우고 유심히 듣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아마도 생후 11개월에 소아암 판정을 받고 한쪽 시력을 완전히 잃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사실 11개월 때 이제 그 항암 치료를 현규 받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24개월 정도에 거의 항암 치료가 끝나면서 희망을 가지고 제가 퇴원을 했어요, 현규가. 그리고 아, 이제 다 나았구나. 이제 얘를 잘 먹이고 잘 키우면은 되는구나 해서 되게 기뻐하면서 나왔어요, 24개월 때. 근데 사실 30개월 때 자폐성 장애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는 그 항암 치료하면서의 그 어려움보다도 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고, 네, 느낌이었어요. 예. 이후 평생에 걸친 싸움이 시작된 현규와 그의 어머니. 운동과 음악 등 다양한 방면으로 현규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사람의 역할을 사실 자폐성 장애 애들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본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자폐성 장애 애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거가 안 되는 거고 스스로 학습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모든 행동을 하나하나 얘네 그 행동에다 우리 부모님들이 넣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혼자 버스도 타고 출근하고 와서 또 일도 하고 그리고 계산도 할 줄 알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자기가 의사 표현을 할 줄 아니까 너무 기쁘죠. 그러니까 너무 기뻐요. 카페에서 퇴근을 한 현규가 이번에 찾은 곳은 한 피아노 학원. 설마 이 소리는? 우와, 88개의 건반을 거침없이 오가며 베토벤 월광소나타 3악장을 능숙하게 치는 현규. 우리가 봐왔던 현규와는 전혀 다른 천재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자폐성 장애인들이 한자리에 오래 앉아 무언가를 집중하기 어렵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많은 인내를 감내했을지 조금이나마 짐작해봅니다. 선생님, 저 깜짝 놀랐어요. 현규 엄청 잘 치는 것 같은데, 아니, 현규가 뭐 그만큼 노력을 열심히 한 건가요? 아니면 뭐 타고난 건가요? 이렇게 잘 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타고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성실하잖아요. 다른 아이들보다 성실하고, 다른 아이들보다 연습량이 많고요. 그래서 현규가 아주 잘하는 것 같아요.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한다. 네. 피아노 어쩜 이렇게 잘 쳐요? 연습 많이 했어요? 연습 많이 했어요. 얼마나 연습해요? 계속 연습해요. 그리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 연습한 결과 피아노뿐 아니라 글짓기, 수영 등 다양한 기능경진 대회에서 수상을 하고 작년 12월엔 대한민국 인재상을 받은 현규. 도내에서 이 상을 수상한 학생들은 단 4명뿐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발표가 되고 전화를 받았을 때는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어떻게 현규한테 이런 상이 주어지나 이제 너무 기뻤죠. 근데 사실 막상 상을 받으러 가서 단상에 올라서서 상을 받을 때 저의 마음은 그렇게 기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 인재상 100명이잖아요. 근데 장애 학생 애들 3명이 왔더라고요. 휠체어 탄 애들 2명하고 이제 이렇게 자폐성 장애인데 현규 혼자 왔는데 다른 97명의 학생들은 정말 이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들이더라고요. 너무 멋있고 다 특기를 가지고 있고 근데 현규가 단상에 딱 섰는데 벌써 티가 나는 거예요. 그 아이들 가운데 서니까. 그래서 근데 그 아이들은 앞날이 정말 보장이 된 아이들이더라고요. 근데 사실 거기에서 돌아오면서 내가 버스 안에서의 생각은 얘가 상을 받았지만 아무것도 보장이 되는 게 없고 얘의 앞날은 또 우리가 또 걱정을 해줘야 되는 거야, 부모들이.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부모님이 또 개척을 해 나가야 되는 게 우리의 부모님의 과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씁쓸했죠, 마음은.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 인재상이라는 그 타이틀보다는 그 현규의 앞날이 더 걱정되더라고요, 사실. 예.
그리고 더욱 아픈 현실은 언제나 앞날을 부모님이 지켜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현규는 바리스타에 한 발짝 더 다가서기 위해 원주의 한 장애인들을 위한 협동조합에서 커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들도 자식들의 홀로 서기를 응원하는데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열심히 하려는 학생들의 순수함과 열정적인 모습에 가르치는 선생님도 흥이 나는 꿈터 협동조합. 두 손으로. 맛있게 드세요. 친구들은 되게 순수해요. 그래서 가르쳐주는 대로 하는데 아무래도 인지하는 거가 일반인하고는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누르는 힘이 어떤 건지, 뭐 얘를 있는 데서 없는 대로 채워주는 게 어떤 건지 모르니까 그것부터 제가 가르쳐 가면서 하다 보니까 첫 번째 수업, 두 번째 수업 나날이 조금 틀려지는데요. 그래도 이 친구들은 예전부터 조금씩은 하던 친구들이라 그게 조금씩 훨씬 빨리 습득이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은 그래도 에스프레소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됐죠. 근데 좋아요. 저렇게 뭔가를 하나의 노력이라는 걸 자꾸 하는 모습들이 그래도 이 중에 몇 명은 바리스타 일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현규야, 천천히 하면 돼. 네. 이곳에서도 특유의 성실함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현규. 어머니를 위해 정성을 담아 커피를 내려보는데요.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현규 고마워. 네. 아유, 잘 먹을게. 사랑이 듬뿍 담긴 현규의 커피. 세상 누가 내려준 커피보다 사랑의 맛이 느껴집니다. 현규 올해 고3 졸업 축하하고 전공과 가서도 더 열심히 지금처럼만 열심히 하면 될 것 같고 선생님은 현규 믿으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하길 바란다. 축하해 현규야.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힘든 역경 속에서도 현규가 이렇게 멋지게 커져서 정말 고마워. 앞으로도 현규가 이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금처럼 이렇게 열심히 또 성실하게 또 일터에서 일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 세상에서 엄마는 현규를 제일 사랑해. 세상에 같은 조건으로 인생의 경주를 시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신 최선을 다할 때 희망이 싹튼다는 진리를 대한민국 인재상을 통해 보여준 현규. 마지막까지 인생의 완주가 잘 되길 바라봅니다. 와, 현규 군이 얼마나 커피를 정성스럽게 내리는지 그 마음이 향기가 되어 이곳까지 날아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에 그동안 현규를 돌본 부모님도 한시름 놓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자폐를 가진 장애인들에게 쉽게 꿈을 꾸기란 무척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모든 것에 훈련이 필요하다 보니까 시간도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인데요. 현규 같은 장애인이 대한민국 인재로 거듭날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 장애인들에게도 많은 투자와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는 바람 간절히 전해봅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내일 예고 전해드립니다. 핸드메이드 작품이 뜨고 있습니다. 엄마가 직접 만드는 아이 옷과 인물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팝아트 작품까지 세상에 단 하나 돈은 절약하고 정성은 가득한 핸드메이드 작품들 소개합니다. 험난한 창업의 세계, 서유기 리포터가 만든 사업계획서는 과연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요? 단돈 10만 원으로 시작하는 서유기 리포터의 고군분투 창업기 소개합니다. 뇌출혈과 뇌경색 환자들을 위한 물리치료와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돕는 작업치료까지 단순한 재활을 넘어 자활의 의지를 다지고 있는 곳, 동해의 재활 전문센터를 찾아봤습니다.
남성들의 대표 스포츠에서 이제는 대중 스포츠로 자리 잡은 풋살. 전국에서 모인 풋살 동호인들이 기량을 한껏 발휘하고 있는 전국 풋살 대회. 그 박진감 넘치는 현장을 찾아봤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 중 신호에 걸리게 되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나요? 우리나라 운전자 10명 중 9명은 운전 중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내거나 받은 문자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예전엔 주로 젊은 층의 비율이 높았는데 최근에는 나이 드신 분들도 많아졌다고 하죠. 사실 자동차는 시동을 걸고 나서 끄기까지 모두 운전 과정에 있다고 봐야 하는데요. 이 신호대기라 하더라도 휴대전화 문자 확인 등의 불필요한 행동을 하게 되면 사고의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나와 내 가족일지도 모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운전할 땐 스마트폰을 잠시 멀리 두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정처 없이 가는 곳 정해지지 않은 곳 거기서 우리 서로를 재워주고 서로를 깨워주고 서로를 채워주고 Excuse me 잠시만 아직까진 우린 남하지만 조만간 중독성을 자랑하는 장난감 지금 이 느낀 적인 느낌